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의 권태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커플은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기 쉽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연인 사이에 불꽃 튀는 사랑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배려심, 존중, 신뢰, 그런 뻔한 거 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퍼듀 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알아볼게요. 퍼듀 대학 연구진은 연애 중인 남녀 62명을 모집해 애인과 사이가 어떤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낯선 이성과 채팅을 하게 했는데요. 그 이성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즐김, 남들보다 개성 있는 편, 모험을 좋아함. 채팅이 끝난 후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그 이성이 데이트 상대로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화를 나눈 이성과 데이트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참가자들이 있었답니다. 애인이 뻔히 있는데도 말이죠. 매번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뻔하고 지루해. 너랑 만나면 늘 똑같아. 연구진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자기 애인에게 공통적인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연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확장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여행 가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처럼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새로움을 느끼는 거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확장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커플에게는 이걸 충족하는데 연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인은 누구보다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연인과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데이트가 식상하고 뻔하게만 느껴진다면 자기 확장을 이뤄줄 새로운 대상을 자연스럽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매력적인 다른 이성에게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건 애인을 향한 애정이나 신뢰가 두터워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확장 욕구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안정적인 연인 사이에 금이 가게 할 만큼 말이에요. 우리 커플도 왠지 그런 것 같나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데이트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권태기에 빠진 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연애의 저, 권태기. 행복하고 오래가는 연애를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권태기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다른 방해 요소는 확실히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해결하든 말든 결론은 나는데 권태기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서로 답답하기만 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권태기를 극복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즐거운데 흥분되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의 아서 에런 교수는 커플들이 함께하는 활동과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오래 만난 커플이나 부부가 무엇을 함께하면 권태기를 겪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에런 교수는 광고를 통해서 평균 1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53쌍의 부부를 모집한 후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 그룹에게는 앞으로 10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 반씩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만나기, 영화 보기, 외식하기 같은 활동이었죠. B그룹에게는 같은 시간 동안 흥분되는 활동을 함께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스키, 하이킹, 여행, 춤추기, 공연이나 연극 보러 가기 같은 활동이었죠. 좀 더 활동적이고 가슴 뛰고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활동이었어요. 그렇게 10주가 흐르고 에론 교수는 각 그룹의 관계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과 B그룹 모두 커플이 같이 정기적으로 재밌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만족도에는 차이가 났어요. 관계 만족도 증가율이
즐거운 활동을 한 A그룹은 7% 증가했고 흥분되는 활동을 한 B그룹은 13%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B그룹의 관계 만족도 증가 폭이 A그룹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던 거죠. 분명히 두 그룹 모두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에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자기확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내가 넓어지는 느낌을 원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권태기가 오는 원인도 이런 본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연애 초기에는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상대방의 장점과 취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나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연애가 지속되면서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걸 찾을 수 없고 상대방을 통해 내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전에 같이 하지 않았던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게 권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확장도 경험하고 새로운 상대방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권태기 같은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현재 연애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걸 찾을 수 없어서 지루해진 거니까요. 이럴 때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멀리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고 레포츠나 영화 빼고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아요. 현재 당신이나 상대방이 연애에서 권태를 느끼는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함께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당신의 연애에 신선한 바람이 다시 불 거예요. 권태기에 빠진 애인을 다시 설레게 만드는 방법. 권태기에 빠진 애인을 다시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아볼게요. 페이스 대학의 조나단 오하디 교수는 커플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애인에게서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극의 효과가 선물뿐만 아니라 메시지 한 통으로도 똑같이 발휘된다는 거죠. 게다가 도파민은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에게서 많이 분비되는 행복과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설렘을 불러일으키죠. 잘자 하고 말았을 밤 시간대인데 애인에게서 갑자기 사랑이 듬뿍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단순히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연애 초기에 설레는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랜 연애 혹은 부부 생활에 권태기를 맞은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꼭 시도해보세요. 분명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친의 권태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